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드디어 제일풍경채 내일 입주해요. 30일 날 이제 입주를 하는데 입주 안내문을 한번 좀 읽어드려 볼까. 지금도 전화 왔는데 대출 어디서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풍경채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입주하는 아파트가 나성동의 리더스 1단지, 그 다음에 2단지 입주가 끝났고요. 3단지, 4단지도 당연히 끝났고요. 그 다음에 5, 6단지 지금 입주를 한참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이랑 이제 센터뷰도 다음 내일 모레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이제 드디어 9월 30일 목요일부터 11월 28일 일요일까지 입주 일정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시는데 입주하는 게 지금 입주하시게 되면 중도금 대출도 상환하셔야 되고 잔금 대출도 상환하셔야 되는데 계약서, 입주 안내문이 아마 다 우편으로 발송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분양 대금과 잔금은 그 지정 계좌 있죠? 계약서, 분양 계약서에 있는 계좌로 확인하셔서 입금하시고 꼭 건설사랑 통화를 하시고서 입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사랑 통화를 하셔서 이렇게 입금하고 입금 금액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받은 거 후불제다 보니까 대출 이자도 셀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은행, 우리은행, 농협 아름동지점하고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각자 이제 동호수별로 예를 들어서 아름동지점은 864-7588 301동부터 307동 301동, 302동, 303동, 305동, 307동이 아름동 지점이었고요. 세종 신도시 금융센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304동, 6동, 8동, 9동 해서 내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에 대출을 받으셨거나 아름동에 받으셨으면 상환 금액과 이자 이런 거 계산을 하셔서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수관리비 예치금이 있어요. 이 선수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소에다 납부를 하시고 그러고 나셔서 입지증 발급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설물 인수 인계 받으시고 나셔서 뭐 입주 청소도 하시고 하시면서 입주를 하시면 되고요. 관련 지정 번호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입주 안내문에.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보니까 이만섭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를 한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등기를 하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이전 등기하시고 제휴되어 있는 법무사 사무장이 조금 더 저렴해요. 왜냐면 단체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단체 등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일반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단 좀 저렴하니까 단체 등기 의뢰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래서 뭐 입주자 카페라든가 이렇게 입주 안내문에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현재가 11월 28일까지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발코니 확장비 등을 납부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 이후에 발생이 되면 지연이자 연체이자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납부 계좌는 각자 그 계좌 번호는 입주 안내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 분양계약서에도 세팅돼 있을 테니까 보시고 또 건설사에 마지막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시고서 입금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납부 기한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9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금하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연체료가 굉장히 높아요. 이제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할 때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출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입주 일정이나 잔금이나 대출 상환하는 일정이 조금 딜레이를 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있으시면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잔금을 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좀 딜레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체료를 최대한 낮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체금을 조금씩 뭐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몽땅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고요. 중도금은 대신에 상환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 중도금 대출 문의라든가 동별회단은 또 3편에 또 3장에 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없는 세대 중에 잔금 대출을 신청을 하실 때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은행을 선택하셔서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대출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 시끄러움을 조금 감수하셔서 후치 담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 신청은 제 생각에는 좀 빨리빨리 좀 움직이시는 게 현명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진행이 안 되면 어디든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뭐 2금융권도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수관리비를 꼭 예치를 해야 돼요. 선수관리비가요. 84 같은 경우는 33만원, 그 다음에 뭐 86 같은 경우도 34만원, 그 다음에 87에서 88 같은 거 면적당 35만원, 그 다음에 92 같은 경우는 37만원, 그 다음에 97 같은 경우는 39만원, 98 같은 경우는 39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58 같은 경우는 관리비 예치금이 63만원이고, 그 다음에 99 같은 경우는 40만원이네요.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도 동호수로 지정이 돼서 관리비 예치금이 돼야지만 되는데, 선수관리비를 왜 예치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후불제거든요. 그 후불제인 거를 해서 주택관리법에서 미리 예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입주 예정일, 희망일 해서 선수관리비 납부하시고 입주 예정일을 이렇게 앱으로 예약을 하시면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입주증 발급을 하면서 열세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시고서 그러고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 인수인계 전까지, 시설물 인수인계 전까지는 무상이에요. 건설사가 관리비를 부담을 하고 하니까 일정이 있는 사람들, 조금 이제 날짜가 지정이 세팅이 되신 분들은 입주 청소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관리비가 세팅이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관리비 부분도 뭐 무시 못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너무 빨리 열세를 수령하시지 않으시는 것도 저기 단돈 뭐 얼마라도 유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입주증 발급을 해주는 조건이 계약자 본인이셔야 되고요. 본인 외에 직계 가족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가족으로 인한 대리인 신분증만 가지고 오셔야지만 입주증 발급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선수관리비 예치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 이외의 직계가족이 방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입주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서류가 뭐가 있냐면 계약자 신분증에다가 잔금 납부한 영수증, 입금증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입금증, 그거랑 선수관리비 납부 영수증이 있으시면 입주센터에 오시면 센터에서 현장으로 확인해서 입주증 발급을 해드리고, 입주증 발급이 끝나면 시설물 인수인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고, 전월세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꼭 알고 계세요 하면서 뭐가 떠 있냐면은요, 세종시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세대 중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으로 임차인이 최초 입주할 세대 계약자는 본인 및 임차인이 같이 입주지원센터를 내방하고 입주증을 발급받으셔야 한다고 써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더 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에 대한 최우선 근저당 설정 이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은행에서 채권 미확보로 인해 대출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이 동시에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청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점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테리어 세대가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집이 계약이 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임대를 놓기가 어려운데 에어컨이나 각종 인테리어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세대 내의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증 발급 후에 키불출 이후에 가능하다는 거는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잔금을 치르시라는 얘기고요. 인테리어 공사 시 엘리베이터 파손 및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손해는 계약자와 인테리어 업자가 공동 책임이므로 당사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인테리어로 인한 시공과 변경,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AS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타일, 줄눈 및 에어컨 설치,
등 시공의 하자 여부는 확실히 체크한 후 시공하여 주시고, 공사 이후 발생된 하자 보수는 AS건에서 불능이고요. 줄눈 및 에어컨 설치 등 모든 인테리어 시공비를 당사는 보상해드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열세 불출입 이후 발생되는 시설물의 도난, 파손은 당연히 인테리어 업자나 임대인이 분양주가 지겠다는 거고, 이사시 유의사항과 이사시 사다리가 전혀 사용이 안 돼요. 세종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안내해드린 앱으로 내가 몇 월 며칠에 몇 시 타임에 이사를 할 거다는 걸 미리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셔서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입주에 따른 이사 운반, 엘리베이터 등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사 차량 배치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단지 내 시설물 및 조경, 수목원이, 수목 등이 이렇게 파손되지 않게 특별히 주의를 하고 변상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세종시는 전입신고가 세롬동 동사무소인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하실 때는 세롬동 동사무소로 가시고요. 전입 주소가 드디어 이제 사용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5 동호수 나성동 나리째마을 3단지 이렇게 세팅이 됐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실 때 여기 지금 법무사, 지정 법무사로 있으면 단체 등기가 되다 보니까 훨씬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보존 등기는 잔금 납부한 날로 60일 이내, 그 다음에 같이 완료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내 주택 현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금액이 또 많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또 혹시 할인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연락처인 법무사 사무장님과 한번 통화를 하셔서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성동에 2-4 생활권의 나리째마을 3단지 제일풍경채 위너스 스카이가 입주를 하는데, 입주하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전월세를 혹시 내놓으셔야 되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몽땅부동산과 상의를 해보시고요. 전세 나가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잘 나갑니다.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아무래도 현장 인근이 유리하시니까 저희 사무실 바로 위너스 스카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 아시죠? 오셔서 저희들하고 한번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좀 상의도 하시고, 입주할 때 궁금하거나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혹시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들이 상담 잘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좋은 안내도 하시고, 임차인을 구하셔야 되는 분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좋은 인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